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12강 때 했던 클래스랑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2강 때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랑 소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13강 때 보면은 상속이랑 접근 제한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다양성이라는 내용 중에서 오버라이드랑 오버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제 자체는 지난번에 했던 예제를 그대로 쓸 거고요.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구조를 한번 바꿔볼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에 보시면은 예제에 대해서 구조를 C 베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C1 사이클이라는 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C 사이클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C 사이클을 상속받아가지고 C 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강의 내용에 보시면 C 베이스에다가 상속받아가지고 원 사이클 만들고, C 원 사이클을 상속받아서 C 사이클을 만들고, 그 다음에 C 사이클을 상속받아서 C 카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존 소스에서 그렇게 바꿔볼 거고요.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감이 비슷해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관계 없는 내용인데 두 개가,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따라 나와요. 두 개의 내용이. 이유 자체는 발음이 워낙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안 헷갈리시려고 하시면은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드 키워드예요. 자체적으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에 대한 내용만 아시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오버로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상속이랑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메서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강의 중에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표를 하나 빼먹어가지고 여기 보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딱히 그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그냥 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게 퍼블릭이랑 프로텍티드랑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렇게 세 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인터널이랑 뭐 프로텍티드 인터널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셈블리 기준으로 조금 갈라져야 되는 내용이라서 빼먹었어요. 지금은 크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주 쓰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되면은 쓰실 수도 있는데,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은 초급 강의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많이 넣으시면은 헷갈리기만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회색을 칠해놨어요. 신경을 안 쓰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퍼블릭이랑 프로텍티드랑 프라이빗 요거 세 개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제에서는 이번에는 키보드 이벤트를 하나 따볼 건데요. 그 화면을 움직일 때 보면은 뭐 자전거나 이런 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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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거 또 귀찮으니까 키보드를 누르면은 쭉 움직일 수 있게 할 건데, 그러려면은 메인 폼에다가 뭔가 세팅을 하나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놨고요. 나머지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제가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구조대로 약간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 강의 때 했던 소스를 꺼내서 볼게요. 저는 이거 이름 바꿨는데 지난번 거 그대로고요. 그대로 쓰셔도 돼요. 실행을 시키시면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까지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당연히 이것도 올려드릴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자전거 하나씩 생성해서 자전거, 외발 자전거, 자전거, 자동차 생성을 해서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구조 자체가 보면은 C 베이스를 먼저 갖다 썼고요. 여기 보면 C 베이스가 기본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원 사이클이 상속을 받았죠. 원 사이클을 C 베이스가 상속을 받아서 C 베이스를 상속 받아서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은 그냥 사이클도 C 베이스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원 사이클이랑
비슷한 필요한 소스들이 새로 다 만들었잖아요. 여기를 C베이스고 뭐 C베이스에 없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새로 만들었는데 원사이클을 상속을 받게 되면은 원사이클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상속받아서 새로 만들게요. 이 부분을 원사이클을 상속받아서 이 원사이클을 상속받아서 만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 카를 쓸 때 이거 한번 물어주신 분이 계신데 요 C 베이스를 왜 쓰냐, 그러니까 요 베이스란 항목은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왜 쓰냐라고 그러셨는데 요게 이제 그 오버로딩이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성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예전에 생성자를 한번 쓸 때 생성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생성 안 되게 이렇게 인자를 쓸 경우에는 생성자가 새로 지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생성자를 아예 안 썼으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생성자를 쓰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지? 생성자 구조체 생성 여기 있다. 생성자의 경우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지정해서 쓰는데 만약에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될 경우에는 크게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행을 시키면 그냥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뜨는데 이 에러 자체가 요 인수가 없다라고 뜨거든요. 원 사이클에 대한 인수가 없다라고 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에다가 베이스 함수를 호출하고요. 베이스 함수를 호출하고요. 발음이 이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인자값을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줬고요. 지금 보면은 불이 안 들어오다가 여기 불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이 기존에 이제 상속받은 거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그대로 똑같이 생성해서 쓰려면은 new 키워드를 쓰면 되는데 new 키워드를 쓰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기존에 정의를 해놓은 거를 그대로 쓸 거면 새로 생성 안 하고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 시간 때 카 만들 때 다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생성하는 거는 여기 보면 선언은 해놨잖아요. 나머지 애들도 다 선언은 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위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생성할 때. 뭐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식으로 쓰면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생성할 때 어차피 이제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니까 여기다가 넣어놨을 뿐이고요. 뭐 함수 하나 따가지고 새로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펜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역 변수로 가지고 있는 여기 어디 있겠죠. 베이스 쪽에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도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호출하면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move 함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쓰면 되는데 요 함수 있잖아요. fmove 요게 조금 중요한데 fmove 같은 경우는 새로 써야 돼요. 새로 써야 되는데 기존 강의의 카에 보면은 얘를 new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new를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썼어요. 이거를 요 fmove라는 놈을 새로 정의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얘는 클래스로 돼 있으니까 함수로 돼 있으니까 펑션 메소드로 돼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쓴 거고 여기 보면은 사이클 1 무브랑 그 다음에 스퀘어 1 무브 같은 경우도 서클 1 무브랑 스퀘어 1 무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상속받은 놈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쓴 건데 얘는 보면은 조금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저기 보면은 원 사이클에서는 여기 서클 1 무브랑 스퀘어 1 무브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클이라는 놈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2번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new로 생성해 가지고 아예 새로 쓰셔도 되고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오버라이드라는 놈이 사용이 되는데 오버라이드 키워드의 특징은 여기 보면은 잘못 네, 오버라이드의 특징은 여기 보면은 분모 클래스에서는 저기 버추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드로 정의를 해서 쓰면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 키워드를 설정하면은 새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갖다 쓰려면은 부모 클래스에서는 지금 부모는 여기 fmove 쪽이잖아요. 여기 C 베이스에는 안 만들어 놨으니까 C 베이스부터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버추얼을 쓰고요. 그러면은 이놈이 부모다 라고 정의가 된 거고요. 여기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는 요 new 키워드 말고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new 쓴 거랑 비슷한데 new는 아예 새로 생성한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상속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부모한테 상속받은 내용을 이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쓸 경우에 여기다가 보통 이제 여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기 원사이클에 있는 fmove라는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호출해 주면 되고요. 이때는 베이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fmove, 베이스가 부모에서 fmove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쓰면 되고요. imove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얘랑 이 부분은 여기 부모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생성되는 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스가 훨씬 간결해지겠죠. 수정하기도 편해지고요. 그래서 뗄게요. 간단해졌어요. 좀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 세 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펑션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생성자랑 함수 2개. 여기 보면 이거를 상속받아서 그 다음에 C카라는 거를 만들었죠. C카 같은 경우도 사이클을 상속받아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렉탱글에서 스퀘어 2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성할 때는 새로 생성했고 베이스 그대로 탔고요. 그 다음에 fmove를 new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오버라이드를 받은 거를 그대로 써서 베이스 쪽에 있는 fmove를 한번 호출해 주고요. imove 그대로 태워주고, 그러면은 요 위에 세 개는 요 상속받은 위쪽에 있는 애들이 다 수행을 할 거고요. 얘네들이 다 수행을 할 거고, 그럼 결국에 얘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만든 놈만 만들어주면 돼요. 얘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이는 거는 똑같아요. 생성되는 것부터 해서 보이는 거는 아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상속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쪽에 있는 거를, 부모에 있는 거를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버추얼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 되고요. 접근 제한자 뒤에다가 여기 내가 상속 오버라이드 받을 놈에 대해서 내가 부모다 라는 놈을 하나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쓰는 함수들, 자식들이 쓰는 함수에는 이건 오버라이드 해서 쓸 거다 라고 해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고 이제 부모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서 쓰면은 부모에 있는 함수들 다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생성한 거 갖다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지워놓고요. 아예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속이라는 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재사용이랑 확장 이 용이하다라고 그랬죠. 당연히 소스는 줄어들 거고요. 다시 쓰니까. 그리고 범위를 늘려서 쓰니까. 여기 보면은 다시 쓴 거고 확장시켜서 쓴 거고 그런 식이잖아요. 다. 요거 다시 쓰고 재사용이랑 추가해서 확장시켜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오버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방법 자체는 간단하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소스를 따라가기도 조금 힘들어지고요. 이제 귀찮아지기 때문에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오버라이드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상속 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C 서클 무브 같은 경우만 조금 여기는 여기 원 사이클에서는 이게 좌우로 움직이다가 뭐 사이클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 X 부분만 Y로 바꾸셔도 상관없겠죠. 요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쓰셔도 되고요.
뭐 항상 바꿔서 쓰시는 거는 개발하시는 분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버로딩이 뭔지 이제 할 건데,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함수랑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퍼블릭 펜을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다 만들어 놨더라? 여기 원사이클 쪽에다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펜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얘를 그냥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이 펜 인포라는 거를 펜 정보를 호출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초기에 생성할 때 만들어 놨던 펜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게 돼 있죠. 근데 펜에 대한 정보를 그냥 던져주는, 생성할 때 던져주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외부에서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외부에서 약간 수정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름은 아무거나 써주고, 뭐냐면 스트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했던 스트링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뭐 아무거나 따셔도 될 것 같은데, 서브 스트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딱 찍어 보시면, 점을 딱 찍으면 여기 옆에 보면은 플러스 1 오버로드라고 나와요. 저희가 하려는 게 오버로드죠. 오버로딩, 오버로드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뭐냐면 플러스 1돼 있잖아요.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예요. 이 함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놈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고요. 그 조건 자체는 보시면은 여기 보면 1, 2 나오잖아요. 요거 방향키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되는데, 내려 보시면은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 인덱스만 필요하고요.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 인덱스랑 길이, 랭스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함수 이름은 똑같고요.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인자만 틀려요. 인자 개수가 틀려요. 인자 개수가 틀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불러왔을 때 좀 같은 목적에 있는 것들은 한 번에 보고 싶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함수 호출할 때 보시면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COC 요 클래스를 호출할 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들이 fmove라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penInfo라는 놈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펜에 대해서 정보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던져준 정보를 다시 받고 싶다, 변환시켜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기다 함수가 더 추가되겠죠. penInfo2, 뭐 penInfo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추가가 될 텐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penInfo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받아서 오버로딩 받아서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죠. penInfo에 대해서 요 함수는 하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플러스 1 오버로딩, 플러스 2 오버로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의 penInfo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조건 자체는 이제 접근은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환하는 값도 똑같아야 될 거고요. 함수 이름도 똑같아야 될 거고요. 인자값이 틀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인자의 개수나 형식을 다르게 하여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죠.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펜에 대한 정보가 뭐가 들어가냐면 색깔이 들어가죠. 색깔 정보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색깔 정보를 넣어줄 경우에 펜을, 기존에 정의한 펜을 새로 생성을 하면 되겠죠. 색깔만. 근데 지금 보면 화이트 색상을 쓸 건 아니니까 받아오는 색상을 그대로 쓸 거라서 받아오는 색상을 해주면 되고요. 얘를 전역 변수에 넣어주고요. 그 전역 변수를 다시 가지고 올 거예요. 혹시나 여기 전역으로 베이스에 정의해놨던 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폼 1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거 호출해 볼게요. COC 판넬 인포 보시면은 똑같이 오버라이드 1 플러스에서 생겼죠. 요게 오버라이드가 아니고 계속 오버로딩 1 돼서 생겼죠. 그래서 땡겨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색상을 집어 넣으면은 되겠죠. 여기 반환하는 식은 오 컬러가 아니고 컬러
COLO 콜라 해서 뭐 이거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저거 생성할 때 요 놈을 호출했으니까 요 C1 사이클이라는 놈에 대해서는 블랙이 나오겠죠. 왼쪽으로 돌리면 색상은 블랙일 거고요. 새로 만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까만색이 됐죠. 까만색이 되면서 저희 선 굵기도 없애버렸으니까 디폴트 선 굵기가 되는 거예요. 1일 것 같은데 이거 아까 3으로 해서 생성을 했는데 선 굵기는 지정을 안 했으니까 1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 굵기도 막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똑같은 놈을.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을 받게 되면은 오버로딩을 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약간 길어질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이 클래스가 길게 안 느껴지죠. 함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연히 int에서 선 굵기를 넣어주면 되고요. 선 굵기를 생성할 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펜 정의할 때 색상이랑 선 굵기까지 넣어서 반환을 시킬 거고요. 이거를 갖다 쓸 거는 호출할 때 여기서 뭐 한 선 굵기를 5 정도로 해서 쓰면 일괄 자전거가 더 굵어졌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간단하긴 한데 간단하고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키워드가 오버라이드가 쉬우니까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놓으시면은 나머지 하나가 어떤 내용인지만 아시면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드는 상속, 오버로딩은 그 메서드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라이드는 헷갈리니까 키워드 자체를 외워버리시면 자주 쓰시면은 당연히 오버라이드가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학교 다닐 때.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러시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헷갈렸어요. 뭐 별도로 생성은 안 할게요. 생성해볼까요? 잠깐 저희 새로 생성할 때 여기 판넬 인포를 막 썼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색상을 아까 했던 것처럼 칼라 해서 얘는 모르는 색상 이게 무슨 색상인지 모르겠는데 선 굵기는 얘는 10 외벌 자전거는 10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칼라는 뭔지 사이언 하고 얘는 색상을 얘는 굵기를 뭐 한 2 좀 얇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골드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금색하고 색상은 이게 굵기는 한 5 정도로 해서 처음에 생성할 때 이렇게 다시 바꿔준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보면은 굵기 얘가 10이었죠. 맞나? 네, 10이죠. 10만큼 굵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2 얇죠. 그 다음에 여기는 5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굵기만큼도 맞출 수 있고요.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심심해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은 시간이 얼마나 됐지? 여기 보면 23분 짧은 시간은 아닌데 걔도 이때까지 40분씩 막 했는데 이러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렇게 자동차 클릭해서 움직이기도 귀찮으니까 키 이벤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키 이벤트 넣는 방법을 하나 넣어드릴 건데 키 이벤트의 조건은 뭘 넣을 거냐면 키다운 할 때 여기에 보시면은 폼 로딩 할 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디자이너라는 놈에 대해서 갈 건데 디자이너라는 거를 여기 폼을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폼 1 디자이너 CS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함수 생성할 때 나오는 이벤트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설정된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버튼 클릭하는 것도 여기 다 있고요. 처음에 폼 로딩하는 것도 여기 다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요 메뉴를 열어보시면 이벤트 관련된 메뉴들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벤트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는, 왜냐면은 빌드 오류 뜨면은 고치기가 귀찮기 때문에 여기 디자이너 안에 있다라고 아시고 넘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한번 열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때까지는 이거 신경 안 쓰셨죠? 아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판넬 메인 이거 말고요, 폼 가져올 때 여기 폼 있죠. 폼 생성할 때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폼 로드 이벤트만 집어넣어 놨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디스에서 킥다운 이벤트를 넣을 거고요. 이거 플러스는 하면은 이벤트를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탭 키를 눌리면은 삽입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탭 하니까 함수가 생겼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랑 같은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CS에 있는, 그러니까 폼 1 안에 있는 소스, 요 코드북에 있는 소스들이랑 그 다음에 디자이너에 있는 소스들이랑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폼 1에다 넣으셔도 돼요. 만드는 위치는 뭐 폼 로드 될 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폼 1 진입점에다 만드셔도 되고요. 폼 1에다가 키 다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저딴 데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디자이너 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벤트로 넣으셔도 걸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디자이너 쪽에다 넣을게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디스라는 놈이 지금 메인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폼 1.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폼 1. 거기에다가 킥다운,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넣어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키를 발생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이벤트를 여기다 놔두면 헷갈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컨트롤 X 하셔가지고요. 잘라가지고요. 이거를 여기 이벤트 폼으로 옮길게요. 저희 폼에서 여기 폼로드 바로 밑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이벤트들을 모아놓는 게 찾기가 쉬워서. 자, 그러면 뭐냐면 키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들어올 건데, 여기 중단점을 찝어서 눌러보면 되겠죠? 실제로 들어오는지 눌러보면 되겠죠? 키를 막 눌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건 잘 되는데 안 들어와요. 키 막 눌러도 안 들어와요. 이거 안 들어오는 이유는 포커스가 이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UI 만들 때 보면은 요거 하나 더 추가해줬죠. 키 프리뷰 해가지고 true라고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네, 여기 보면 폼이 컨트롤에 대한 키보드 이벤트를 폼에 등록할지 여부를, 그러니까 컨트롤에 대한 키보드 이벤트, 이게 지금 잡혀 있는 놈들이 다 폼 컨트롤들이잖아요. 여기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폼에도 받을지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true로 하면은 폼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true로 하고 실행을 시켜 보면은, 잠깐만요. 네, 키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나? 잠깐만요. 이거 뭐 이상한 거 받았는데. 받아.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향 키는 움직이고 키 이벤트가 안 들어가네요. 뭘 잘못했나 본데? 잠깐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게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썼다 지웠다 하면서 뭐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경로가 바뀌었든지 뭘 잘못했나 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치는 디자이너 쪽에다 그대로 넣을 거고요. 디스에서 킥다운해서 이벤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탭 만들어서. 요거 이름 바꾸기를 해가지고 바뀌었나 보다, 이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시키면요. 키를 받으면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키 이벤트를 받으면 뭐 아무거나 눌린 겁니다. 제가 눌러보시면 돼요, 키보드를.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을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폼로드 밑에다가 넣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뭐 QW 뭐 이런 거 막 눌리고 있는데,
아무거나 눌러보셔도 돼요. 네, 지금 컴퓨터가 잠시 힘들어 하네요. 안 되는데. 뭐가 막, 예, 잠시 컴퓨터가, 되게 이상해졌는데, 불안하네요. 되겠죠? 네, 그래서 키 이벤트를 받으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불안하니까 빨리 만들게요. 이거에 대해서 키 이벤트를 받았으니까 이제 키보드를 눌렀을 때 뭔가 값이 들어왔을 때 뭘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if문을 따가지고요. 키밸류 키코드였나? 키코드. 네, 이렇게 하면 키가 뭐가 들어왔는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키 이벤트에서 무슨 키를 눌렀는지를 받아오는데 요거 지금 QW를 그냥 딸게요. 방향키는 안 될 거예요. 방향키는 컨트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키에 대한 이벤트를 방향키는 안 될 거고요. 요거 했을 때 뭔가를 따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lse에서 이점 키코드가 W일 때 라이트 쪽을 가면 되겠죠. 잠깐만. else if 지금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데, 예, 그랬을 때 방향키를 따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놈들을 아예 함수로 바꿀게요. void f로 보내는 거 하나 만들고요. 이거 라이트 레프트 다 똑같은 걸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함수로 하나 따버리죠 뭐. 버튼 무브 뭐 이름은 아무거나 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돼서 i 그대로 일로 보내주면 되겠죠.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따면 여기 무빙에서 여기서 바꿀게요. 여기서 5를 보내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 쓰고요. 이것도 여기서 레프트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5로 보내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줄죠, 함수가. 그러니까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은 바꿔주면 돼요. Q를 썼을 때는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right니까 5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생성할 때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Q랑 W를 누르면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요거 키보드 이벤트의 장점은 눌리고 있으면 계속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전에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줬고요. 키 이벤트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생각보다 자주 쓰니까요. 다음번에 나오면은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 했던 내용 중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써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상속이랑 관계되어 있고,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메소드랑 관계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보면은 기초 강의는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뭐 파일 입출력이라든지 이제 스레드 관련된 거 조금 해갖고 넘어가면은 얼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 심화 과정이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씩 머리가 아프겠죠. 델리게이트 같은 거 막 써보시면. 그리고 이제 저기 배열 같은 경우도 한두 종류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개 한번 써보고 하면은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초 강의만 다 들으시면 목적은 혼자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읽어갈 수 있다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번 강의에는 약간 좀 버벅대는 부분이 많았는데 동영상 자체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